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법률비용보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제가 왜 세무사하고 자산관리를 하면서 이 법률비용을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조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도대체 법률비용이 뭐냐? 우리가 법률비용이라는 게 뭔지 법과 관련된 어떤 보험 처리 이런 거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는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1년 소송 건수를 제가 사법연감에서 통계 자료를 받아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나라의 소송이 1년에 몇 건이 일어나냐? 2011년 전국 법원 접수 사건으로 따지면 총 약 1,800만 건이 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5,100만 명. 자, 그러면 그 중에 약 30% 정도가 뭔지 모르지만 소송에 관련됐다라는 겁니다. 자,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사람이 30%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자, 내가 살아오는데 내 주변에 소송당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내가 그렇게 별로 이렇게 법원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닌데, 이 통계로 따지면 인구 100명 중에 사건이 36명. 굉장히 많은 수치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면 민사 사건이 19건. 자, 돈 주고 못 받은 경우, 뭐 이런 경우, 이런 거 다 민사라고 그러죠. 개인 간에, 사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거. 형사 사건. 형사 사건도 꽤 많습니다. 뭐 폭행, 뭐 이런 거. 그렇죠? 자, 전체 사건을 봤더니 1,800만 건 사건 중에 소송으로 가는 게 34%. 비송. 소송으로 가지 않고 어떤 절차를 해서 해결하는 게 약 65%. 자, 이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소송이 많이 발생하느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자산 관리를 할 때 고객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법률 문제가 많느냐?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왜 이렇게 법률 문제가 많을까?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원인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지금 로스쿨이 돼서 일단 변호사들이 많아졌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어떤 거죠? 네. 그런 법률적인 일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또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법률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현재 매년 2,000명씩 뽑고 있습니다. 현재 14,000명이 개업 중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그리고 우리가 법률 분쟁이 일어났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내가 사전에 내가 얼마나 이 꼼꼼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잘해놔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궁금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급해졌어요. 네. 합의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자. 만나기 싫다. 그죠? 법대로 하자. 이런 사회 풍조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 법이라는 게 매년 바뀌는데 사회가 좋아지자라고 바뀌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나는 과거를 기준으로 사는데 언젠가 이 바뀐 법 때문에 내가 그걸 잘 못해서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경우. 내가 예전에 수집했던 가지고 있던 그 자료들이 법으로 따지면 폐기해야 될 자료예요. 보관해서는 안 될 자료입니다. 자, 잦은 인터넷, 개인정보 관련 보호가 확대가 돼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되면서 도대체 이 자료를 받아서 되는 건지,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건지 여러분 다 판단할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간 빈부 차이가 심화되면
부자들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도 주기 위해서 어떤 이 법을 만들고, 또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이런 법을 만들다 보면 뭐 법이란 게 꼭 상대 양쪽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쪽을 보호하자고 만들면 한쪽이 피해가 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법률적으로 너무 많이 바뀌고 사실 무방비가 많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도 법률 개정이 너무 많다. 세 번째, 개인적으로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죠. 나홀로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가족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도대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요즘 뭐 자녀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폭행이 일어났다 또는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굉장히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특히와 자녀와 관련된 일은 굉장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법적 수단을 다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뭐 고령화, 부모하고 자식이 별도로 떨어져 살고, 또 고령화되면서 노인 사기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이 부모님들이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 사건도 많고 또 법률적인 필요성도 굉장히 많아지고, 전국적으로는 뇌를 지키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게 뭐 없을까?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자,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뭐 기사에서 이런 게 났습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자,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로스쿨이다. 시사점은 2016년 정도 되면 약 2만 명 정도 변호사가 된다. 시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네, 2만 명. 자, 그래서 내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법률 문제는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 법률 비용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암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암보험이라는 게 나와서 암에 대한 치유, 그렇죠? 예방, 그리고 발생했을 때는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암보험이 사회적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법률 문제도 이렇게 내 권리에 대한 암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률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는데 도대체 내가 변호사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간단합니다. 고객은 개인 사업자가 됐든 일반 법인 사업자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내가 앞으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불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나 상담, 소송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회사는 자문된 변호사를 그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줍니다. 자, 서비스는 상담도 되고요, 소송도 해줍니다. 근데 변호사 그 비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누가 해준다? 내가 낸 보험료를 여러 사람이 모아서, 보험의 기본 원리죠,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변호사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어디서 돈을 받아요? 고객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액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이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비용 보험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또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 주택,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죠. 이와 관련해서 분쟁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본인과 뿐만 아니라 가족, 거의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단위는 다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한 상담, 기본적으로 화해, 중재, 끝으로 소송까지 다 해주는 선진 서비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한 상담, 서면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 비용 보험이 우리 자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원장님을 상담을 하는데 이 원장님이 요즘 고민이 많아요. 뭐 직원들 문제도 있고 또 치과 기기를 했는데 이 기기에 한사도 좀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우리 큰애는 초등학생인데 어디 가서 좀 한두 번 얻어맞아 본 적도 있고 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인데 내가 참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내 권리가 준비가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자, 이 원장님은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는 2명이고 뭐 장비도 있고 또 보증금도 있고 뭐 대출도 좀 있고요. 뭐 연 매출은 한 6억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 5천 정도를 매출을 올려서 이것저것 채우고 한 2,500 정도를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봤더니 뭐 이자도 내고 적금도 들고 뭐 연금도 들고 생활비도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정말 중요한 자산은 어떤 자산이냐?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병원 임대차 계약, 직원의 노무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자산 관리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분배만 하잖아요. 투자 상품, 뭐 상속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족, 차량 또는 사무실, 사업장과 관련된 문제들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법률 비용이라는 겁니다. 법률 보험을 가입을 하면요, 우리 기본적으로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 그리고 병원과 관련된 보증금, 임대차 문제가 있겠죠. 또 장비와 관련된 문제,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 직원의 노무 문제, 또 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회사에서 보상을 적게 해줘요. 자, 이런 전반적인 문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토지, 이런 자산과 관련돼서 법률 보험으로 프로텍트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양적으로 많이 있어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안정인 테두리 안에 있어야 실질적으로 나의 재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반드시 법률적인 프로텍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온전하게 자산 관리가 된다는 거. 새로운 어떤 영역이지만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점을 숙지하시고 고객에 활용해 주시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자산관리 시장에서는 법률 보험이 고객의 소득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앞으로 고객의 자산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산관리 하시는 분들은 꼭 법률 비용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포함시켜 주시면 굉장히 고객한테 나중에 중요한 고마운 인사를 받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